안녕하세요. 강필성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Deep Semi-Supervised Anomaly Detection으로 ICLR 2020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프리리퀴짓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노말리 디텍션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노말리 디텍션에는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 분류가 있지만 논문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본 자료에서는 저희 발표에 주가 되는 ICLR 2020의 논문을 기준으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노말리 디텍션에는 슈퍼바이즈드, 세미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은 트레인 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트레인 셋이 노말 데이터와 앱노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 노말인지 앱노말인지에 대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셋이 언레이블드 노말 데이터와 노말 데이터와 앱노말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는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고요. 이때 언레이블드 노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량 존재하고 노말과 앱노말을 구분해 놓은 레이블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소량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트레인 셋이 언레이블드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데이터의 대부분이 노말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노말리 디텍션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논문들에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과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VDD, 즉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의 이름이 DeepSAD인데 이 DeepSAD는 DeepSVDD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접목한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DeepSAD의 근간이 되는 DeepSVDD는 앞에 보이시는 SVDD라는 고전적인 이상치 탐지 모델을 딥러닝화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리퀴짓에서 SVDD에 먼저 살펴보고 뒤에서 DeepSVDD와 DeepSAD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VDD 같은 경우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정상 데이터를 둘러싸는 가장 작은 구를 찾고 해당 경계면을 기반으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X라는 인풋 스페이스에 초록색에 해당하는 정상 데이터와 주황색에 해당하는 앱노말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VDD는 이 인풋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파이K라는 커널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FK라는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핑이 되어서 정상 데이터의 피처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잘 뭉쳐져 있고 그 밖에 이제 주황색에 해당하는 앱노말 데이터에 대한 피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저희는 이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잘 둘러싸는 가장 작은 구를 찾는 것을 이제 SVD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에 해당하는 경계면을 찾고 나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상, 그리고 경계면 밖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앱노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SVDD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점은 이 구를 표현을 할 때는 저희가 중심과 반지름이 있으면 구를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은 구를 찾기 위해서 C와 R을 이제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VDD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VDD의 목표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대부분의 정상 데이터를 둘러싸는 중심이 C인 가장 작은 구 경계를 찾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보이시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살펴보실 때 제가 이 오브젝티브 펑션과 첫 번째 꼭지에 해당하는 목표의 색깔을 매칭시켜 놓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역할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먼저 어떤 거를 최적화해야 될지에 대한 파라미터와 그리고 미리 설정해 주어야 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VDD에서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을 해서 R과 C 그리고 그 사이 I를 이제 파라미터로 설정하고 이를 최적화하는데요. 각각에서 R은 구의 반지름, 그리고 C는 구의 중심, 그 사이 I는 소프트 마진에 대한 페널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작은 구를 찾기 위한 파라미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풋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시킬 커널 펑션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이 작은 구를 찾는 값과 그리고 소프트 마진에 대한 페널티 사이에 그 트레이드 오프를 정해줄 V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VDD 오브젝티브 펑션은 최소화하는데 R제곱과 크 사이 I의 합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R제곱을 최소화하는 것은 바로 가장 작은 구 경계를 찾기 위함이죠. 네.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구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R을 작게 만들도록 하는 모델이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 사이 I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정상 데이터를 둘러싸기 위해서 넣는 텀인데요. 저희가 노말 중에 앱노말과 가까운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까지 다 이제 둘러싸다 보면 너무 구의 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서는 일부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주고 그냥 제외하고 들어가자라고 보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 사이 I와 R제곱을 최소화하는 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 크 사이 I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저희가 결국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그 가장 작은 구 경계를 찾기 때문에 XI라는 인풋을 커널 펑션에 넣어서 이제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한 피처와 구 중심의 차이가 이제 R제곱에다가 크 사이 I를 더한 것보다 작다라는 텀을 넣어서 저희가 크 사이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크 사이는 여기서 살펴보면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의 중심과 그 다음에 피처 사이의 값이 R보다 크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앱노말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상한을 설정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렇게 생겼고, 이건 뒤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R과 C 그리고 크 사이 I를 찾고 나면 결국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구 경계면이 이렇게 찾아지기 때문에 이 구 경계면을 기준으로 저희가 디시전 펑션을 만들어서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시전 펑션이라는 것은 구 경계면에 대한 데이터 포함 여부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노말과 앱노말 여부를 도출하는 펑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VDD에서 그 디시전 펑션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 노말이고 마이너스 1이 앱노말에 해당하는 데이터인데요. 이때 이제 fxi를 사인 함수에 넣어서 이 반지름과 그 다음에 이 피처와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제 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말 데이터에 해당하는 A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A 같은 경우는 피처와
그 다음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R보다 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에 A를 넣게 되면 결국 이 사인이 플러스 1이 돼서 노말이라고 판단이 되고,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점과 그 다음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앱노말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마진에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피처와 그 다음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딱 R에 해당하기 때문에 0이 되어서 그냥 양수이기 때문에 노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SVDD를 살펴보았고요. 뒤에서 이제 오늘 발표드릴 딥 SAD라는 논문에서 인포메이션 티오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티오리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정보량입니다. 정보량이라는 것은 사건 X에서 발생하는 논란의 정도를 반영하는 정보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키워드는 논란의 정도인데요. 결국 사건 X가 발생을 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항상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논란의 정도가 작고, 그 사건의 빈도가 원래 작다라고 하면은 논란의 정도가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 확률이 낮은 사건일수록 논란의 정도가 커서 정보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량은 마이너스 로그 px로 해서 px와 ix가 반비례하게 설정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량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x라는 정보량은 마이너스 로그 px라고 정의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엔트로피인데요.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정보량을 기반으로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의 평균 정보량이 엔트로피의 정의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 수식을 살펴보시면 엔트로피 값은 모든 사건의 평균 정보량입니다. 그래서 IX의 expectation 값이고, 아까 IX가 위에서 마이너스 로그 PX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PX의 평균이 바로 엔트로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평균을 구할 때 인테그랄의 그 발생할 확률을 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풀면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모든 사건 결과가 비슷한 확률로 발생할 경우, 즉 PX가 굉장히 유니폼할수록 엔트로피가 커진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K의 다이버전스인데요. K의 다이버전스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두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K의 다이버전스는 베이지안 관점에서 보면 두 확률 분포에 대한 정보량으로 해석될 수 있고, 프라이어 Q에서 포스테리어 P로 이동할 때 얻어지는 정보량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의미하는 K의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두 번째 꼭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프라이어 Q에서 포스테리어 P로 이동할 때 얻어지는 정보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보량이기 때문에 변화량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엔트로피 차이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X에 대한 포스테리어 P에 대한 그 엔트로피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게 변화되기 전인 프라이어 Q에 대한 엔트로피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로 저희가 베이지안 관점에서 K의 다이버전스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 텀과 같아지는데요. 이 텀에서 이제 마이너스 값을 안으로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의 다이버전스에 대한 식을 이 마지막 텀처럼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이것은 결국 이제 베이지안 관점, 즉 인포메이션 티오리 측면에서는 프라이어 Q에서 포스테리어 P로 이동할 때 얻어지는 정보량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두 분포가 가까웠다는 가정하에서 분포가 가깝지 않다면 정보량이 크게 되므로 K의 다이버전스가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용어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IX, Y인데요. 네,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두 확률 변수의 뮤추얼 디펜던시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의 확률 변수가 다른 확률 변수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펜던시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원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과 독립을 가정했을 때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기반으로 저희가 뮤추얼 디펜던시, 즉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펜던시가 크다라는 것은 결국 실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과 독립을 가정했을 때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확률 변수의 디펜던시가 클수록 상호 정보량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식으로 표현하면 그 실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과 독립을 가정했을 때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인 px 곱하기 py의 분포 차이를 저희가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다라고 하면 이 두 분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독립을 가정하면 독립을 가정하기 어려워지고 즉 디펜던시가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앞서 살펴본 K의 다이버전스의 식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프리리퀴짓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네, 지금부터는 DeepSAD의 근간이 되는 DeepSVDD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eepSVDD는 앞에 보이시는 Deep One Class Classification이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ICML 2018에서 억셉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DeepSVDD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SVDD를 딥러닝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DeepSVD는 기존 커널 베이스드 SVDD와 다르게 딥러닝을 기반으로 학습한 피처 스페이스에서 정상 데이터를 둘러싸는 가장 작은 구를 찾고 해당 경계면을 기반으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것과 동일한 장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SVDD 같은 경우는 이 인풋 스페이스에서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펑션이 커널 펑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딥 SVDD에서는 이 커널 펑션을 앞에 보이시는 파이에 해당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로 바꿔서 SVDD를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컨셉이 비슷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커널 베이스드 의 펑션을 이용을 해서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하던 것을 이제 딥러닝 모델이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앱리스트에서 2라는 클래스를 정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9개 클래스를 저희가 앱노말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에 해당하는 정상 데이터가 이 파이라는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매핑이 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 안에 매핑이 될 수 있고 반면에 2가 아닌 다른 클래스인 0에 해당하는 부분은 앱노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딥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서 추출한 피처를 이 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이 DeepSVDD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굉장히 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상단에 보이시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기존 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Deep 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딥 SVDD는 SVDD와 동일하게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정상 데이터를 최소 부피를 가진 구 안으로 매핑하는 R과 W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W는 웨이트, 즉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의미를 하고요. R은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SVDD에서는 구의 중심인 C가 파라미터에 해당을 했는데 여기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리고 V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단에 있는 저 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딥 SVDD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R제곱을 최소화하는 것은 동일하고 네, 크 사이 i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C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고정이 됐다는 부분만 제외를 하면 네, 그냥 기존의 SVDD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의 W, 즉 가중치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까지 추가되면 그냥 저희가 소프트 바운더리 딥 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좀 살펴보면 이 R제곱에 해당하는 첫 번째 텀은 구의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텀이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텀은 구 외부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은 웨이트 디케이 레귤러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텀을 더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지정함으로써 W는 정상 데이터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을 해서 각 데이터 포인트를 구의 중심 C에 가깝도록 이제 매핑하는 그런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딥 SVDD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저희가 결국은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노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던 텀을 저희가 뒤처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데 결국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구의 중심이 있을 때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정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데이터들을 구의 중심으로 굉장히 가깝게 매핑을 시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예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텀을 구성을 해서 원 클래스 딥 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제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축된 오브젝티브 펑션을 기반으로 그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 W는 각 데이터 포인트를 구의 중심 C에 굉장히 가깝게 매핑하도록 하는 이제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사실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달라진 점은 거의 없고 이제 구의 중심에 해당하는 C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었다. 라는 점만 달라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 딥 SVDD에서는 SVDD와는 조금 다르게 구의 중심의 데이터들을 굉장히 가깝게 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R과 W를 찾고 나게 되면 결국 구 경계면에 대한 데이터 포함 여부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정상과 이상치 여부를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SVDD에서도 디시전 펑션을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서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딥러닝을 통해서 나온 피처와 그 다음에 저희가 맨 처음에 정해놓은 하이퍼 파라미터인 구의 중심의 차이가 저희가 도출한 R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도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W와 R을 두 개 다 이제 최적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식도 이제 기재를 해 놓았는데요. 이 W와 R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선 W와 R을 교대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R을 고정하고 K 에폭 동안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그냥 W를 업데이트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K 번째 에폭에서는 이제 R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앞에서 이제 W가 막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그렇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W를 기반으로 라인 서치를 통해서 R을 업데이트한다라고 논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서치에 대한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코드를 살펴보았을 때는 거기에 이제 optimally solve for radius R via the A-new quantile of distance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R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구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을 결국은 1-new에 해당하는 퀀타일로 이제 설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 앞에 보이시는 deep 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살펴보다 보면은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 게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그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점을 인지를 해서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장치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트리비얼 솔루션을 살펴보면 이 W가 모두 다 0이고 반지름도 0이고 중심도 0이게 설정을 해버리면 저희가 이제 결국은 모두 어떤 인풋이 들어가도 아웃풋이 0이 되는 그런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모든 점들이 그냥 다 원점으로 다 매핑이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노말과 앱노말이 구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의 중심 C를 논문에 에서 기재한 표현에 따르면 representations of initial forward pass의 평균으로 고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deep SVDD에서는 C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C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잡혀있기 때문에 C가 가져야 하는 특성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저희가 정상 데이터에 굉장히 대표적인 피처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그 피처로 가까이 함으로써 이제 정상 데이터와 앱노말 데이터가 구분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C는 결국 굉장히 대표적인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deep SVDD의 C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deep SVDD의 CNN 구조와 동일한 그 구조를 인코더로 가지고 있는 CAE를 프리트레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정상 데이터, 여기서는 언슈퍼바이즈드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이겠지만 그 모든 데이터를 이제 CAE를 통해서 미리 한번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와 굉장히 대부분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오토인코더가 이제 학습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오토인코더의 앞단에 해당하는 인코더를 저희가 그 deep SVDD에 있는 CNN 구조의 이니셜 웨이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C를 정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C도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프리트레인드 CA의 인코더 구조를 deep SVDD의 CNN 구조와 동일하게 설정을 했고 이거의 이니셜 파라미터를 프리트레인드 CAE에 있는 인코더의 웨이트를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코더 자체가 지금 정상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deep SVDD에서는 C를 설정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그 이니셜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CNN 구조에
다 이제 넣어가지고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장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니셜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CNN 구조에 학습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100장의 데이터를 넣어서 100개의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개의 피처의 평균 값을 이제 굉장히 노멀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 그 대표적인 값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C로 설정을 하고 그 C에 굉장히 모든 데이터들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학습을 다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리비얼 솔루션은 딥러닝 모델의 아웃풋이 모두 다 9의 중심과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9의 중심에 다 매핑되도록 만들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모든 값이 다 C와 동일해지면 저희가 노멀과 앱노멀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트리비얼 솔루션은 어떨 때 발생을 하냐면 W가 0이고 바이어스 텀이 C여서 모든 데이터가 다 어떻게 매핑을 해도 다 C로 매핑이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이어스 텀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러한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트리비얼 솔루션을 막기 위해서 프리티랜드 CA의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가중치 초기 값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거를 이용해서 구의 중심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어스 텀을 사용하지 않아서 W가 모두 다 0이 되고 바이어스 텀이 C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값들이 다 C로 매핑이 되는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막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쉘로우 베이스라인과 딥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쉘로우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원클래스 SVM 그리고 SVDD 그리고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네 가지를 사용을 하고요. 딥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DCA라고 해서 딥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아노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쉘로우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전통적인 이상치 탐지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PCA 결과물을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엠니스트와 시파10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그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엠니스트에서는 트레인셋 을 6,000개의 노멀 이미지 그리고 샘플링된 10,000개의 노멀과 앱노멀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오타가 조금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가 샘플링된 1,000개의 노멀과 앱노멀 이미지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10에서는 트레인셋에서는 5,000개의 노멀 이미지여서 하나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5,000개의 노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으로 여기서 테스트 셋에서는 이제 샘플링된 10,000개의 노멀과 앱노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엠니스트와 시파10이 각각 다 10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클래스가 노멀이고 나머지 9개의 클래스를 앱노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대한 이제 실험을 이런 식으로 10가지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엠니스트의 경우에는 여기서 제안한 SVDD가 굉장히 딥 SVDD가 좋은 성능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소프트 바운더리 딥 SVDD는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렸던 텀 3개로 이루어진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한 상황이고 이제 원 클래스 딥 SVDD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설명드린 2개의 텀으로 이루어진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엠니스트와 시파10에서 모두 다 원 클래스 딥 SVDD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딥 SVDD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드디어 오늘 살펴보기로 했던 딥 세미 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까지 이제 살펴보았던 딥 SVDD의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접목한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딥 SVDD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딥 SAD의 저자가 동의를 해서 이런 이제 적용이 더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딥 세미 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 즉 딥 SAD에서는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이제 티어리의 관점에서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개념에서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좀 적용을 해보면 슈퍼바이즈드 러닝 상황에서는 아웃풋 베리어블 Y를 예측하기 위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G와 그 다음에 G의 정보를 이제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인풋 베리어블 X를 레이턴트 베리어블 G로 최대한 압축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포메이션 보틀넥 프린시플이고요. 네. 여기서는 컴프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레시 간의 트레이드 오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컴프레션은 인풋 베리어블 X를 레이턴트 베리어블 G로 최대한 압축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레시 같은 경우는 아웃풋 베리어블 Y를 예측하기 위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G의 정보를 보존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아까 가장 처음에 프리리퀴짓에서 살펴보았던 인포메이션 티오리 부분에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베리어블 X를 레이턴트 베리어블 G로 압축을 할 때는 압축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G와 X의 디펜던시가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디펜던시와 비례하기 때문에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웃풋 베리어블 Y를 예측하기 위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G의 정보량은 증가시켜야 합니다. 네.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레시를 위해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위해서는 G와 Y의 디펜던시가 증가해야 하고, 이것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 측면에서 살펴본 그 인포메이션 보틀넥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런 식으로 X와 G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감소시키고, 반면에 G와 Y의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증가시켜서 컴프레션의 정도와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레시를 모두 다 잘 이제 조정하는 것이 이제 이 인포메이션 보틀넥 프린시플의 이제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상황에서는 인포맥스 프린시플이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상황에서 인풋 베리어블 X를 레이턴트 베리어블 G로 압축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살펴본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다르게 아웃풋 베리어블 Y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풋 베리어블 X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G로의 압축률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X와 G의 디펜던시를 증가시켜야 하고, 이것은 아까와 다른 상황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토인코더는 아래의 오브젝티브로 학습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X와 G의 디펜던시를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최대화하면서 뒤에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잘 하면서 X와 G의 디펜던시도 잘 증가시키는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이제 다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언슈퍼바이즈드 딥 SVDD와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클래스 SVDD 오브젝티브는 사실 이제 구의 부피 최소화에 대한 지오메트릭 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엔트로피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웃풋 스페이스, 즉 피처 스페이스인 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의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의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 여기에 이 PG가 결국 G가 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가우시안 분포를 여기에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PDF를 넣었을 때 그 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결국은 이 엔트로피는 이것보다는 작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G를 가우시안에 따르는데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인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에 따른다라고 조금 더 가정을 해버리면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 분산이 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그 다이아고널 행렬이 시그마 제곱으로 모두 동일한 네, 분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값은 다 0이고 이제 그 다이아고널 값만 시그마 제곱으로 갖고 있는 분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에 대한 엔트로피는 상한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잠시 동시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을 가정했을 때 이 디터미넌트 안에다가 이제 분산 값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넣었고 이 매트릭스를 넣었을 때 결국 이 매트릭스가 지금 다이아고널 값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값이 이제 디터미넌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지막처럼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G가 결국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에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G에 대한 엔트로피는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로그 시그마 제곱과 비례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G의 시그마 제곱을 이제 살펴보면 G의 시그마 제곱은 구의 부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데이터들이 피처들이 분산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구가 커지게 되고 반대로 분산이 작아지면 굉장히 뭉쳐있기 때문에 구의 부피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딥 SVDD 오브젝티브 펑션이 결국은 시그마 제곱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지오메트리 텀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엔트로피 측면에서 살펴보니까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 최소화에 대한 프로바빌리스틱 텀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딥 SVDD는 구의 부피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그마 제곱, G의 시그마 제곱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그것은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뒤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원 클래스 SVDD 오브젝티브 중 그 구의 부피 최소화에 대한 first term, 즉 이 부분 피처들을 구의 중심에 가깝도록 하는 이 first term이 결국은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의 임피리컬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딥 SVDD는 그 X와 G의 뮤처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프리트레인드 CA의 파라미터를 초기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앞서 말씀드릴 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측면에서 인포맥스 프린시플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오토인코더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즉 X와 G의 뮤처 인포메이션을 맥스 이제 최대화하는 네,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딥 SVDD 같은 경우 이니셜 파라미터를 정할 때 저희가 프리트레인드 CA의 인코더의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러한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적용을 해서 이제 뮤처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한 프리트레인드 CA의
파라미터 초기 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가중치에 대한 텀을 넣어서 컴패티니스 오브젝티브를 가진 인포메이션 프린시플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 클래스 SVDD가 결국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시그마 제곱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결국은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인포메이션 티오리 관점에서 계속 딥 SVDD를 살펴보았던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딥 SAD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 SAD는 딥 세미 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의 약자인데요. 이름에서처럼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이기 때문에 데이터 구성은 언레이블드 샘플이 다량 있고, 이제 노말과 앱노말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레이블드 샘플이 소량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그 딥 SVDD에서 원 클래스 딥 SVDD 오브젝티브 펑션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첫 번째 텀과 세 번째 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레이블드 샘플에 대한 텀을 두 번째에 넣어서 보다 정확하게 이제 앱노말 같은 경우는 되게 멀어지게 오히려 그 구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텀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저희가 이 yt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이 그 앱노말이고 플러스 1이 노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1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텀과 동일하게 돼서 그냥 정상 데이터의 경우에는 피처가 C에 가까워지도록 학습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앱노말인 마이너스 1의 경우에는 이게 역수가 되면서 그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m이 0이면 당연히 레이블드 샘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딥 SVDD와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텀을 넣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딥 SVDD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에타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적으로 1로 설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그 인포메이션 보틀넥 프린시플의 관점과 같은데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저희가 아까 그 언슈퍼바이즈드 관점에서는 그 CA를 학습을 할 때 결국 X와 G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는 지금 사실 여기에서는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량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CA를 학습할 때도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텀을 이런 식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딥 SVDD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두 번째 텀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그냥 X와 G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CA를 학습하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딥 SAD 같은 경우는 레이블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텀도 넣어서 보다 좀 더 명확하게 CA를 학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A를 학습하는 이유는 딥 SVDD와 동일하게 하이퍼 파라미터인 구의 중심 C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텀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1이 노말이었는데요. 노말 샘플의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이 G 플러스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노말 데이터는 구의 중심에 가깝게 매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모여 있어야 돼서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여기 오타가 있는데 G 마이너스, 즉 Y가 마이너스 1인 앱노말 샘플의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구의 중심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산이 커서 엔트로피도 높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텀을 추가한 부분이 두 번째 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딥 SAD에서는 이렇게 생긴 오브젝티브 펑션을 기반으로 이제 CA를 프리트레인하고 그 프리트레인한 CA의 인코더 파라미터를 딥 SAD의 초기 가중치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정한 초기 가중치를 기반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텀으로 이루어진 딥 SAD의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학습을 해서 결국은 W를 잘 학습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딥 SAD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로우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원클래스 SVM과 SVDD를 사용을 했고 딥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SSAD 그리고 딥 SAD 그리고 슈퍼바이즈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베리언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오토인코더의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엠니스트, 패션 엠니스트, 시파텐 총 3가지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는 아까 딥 SVDD와는 다르게 3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구성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레이블드 앱노말 즉 레이블드 트레이닝 데이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오브젝티브 펑션 식에서 M이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의 개수고 N이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는 레이블드 트레이닝 데이터의 비율은 M 플러스 N분의 M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리면 어떻게 그 모델의 성능이 변화하는지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폴루티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해서 언레이블드 트레이닝 데이터의 앱노말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조정해 나가면서 이제 변경을 한 그 실험 결과를 도출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umber of Known Anomaly Classes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블드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서 앱노말 클래스가 몇 개인지를 살펴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K가 만약에 2라고 하면은 노말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1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앱노말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2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표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제 후보로 해서 지금 여기서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Adding Labeled Anomalies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보이시는 각각의 포인트는 10개의 노말 클래스, 즉 여기서 다 클래스가 10개이기 때문에 10개 각각 10개에 대해서 각각 하나를 노말 클래스라고 한 것과 나머지 9개 중에 1개를 앱노말 클래스로 지정해서 총 90번의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90개의 AUC의 평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시면 딥 SAD가 딥 SVDD보다 높은 성능을 도출을 하는 것을 봐서 레이블드 샘플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특히 이제 Adding Labeled Anomalies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줬던 그 어노말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모든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는 경향을 이제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이제 각각 포인트는 이제 앞서 시나리오 1번과 동일한 값을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이 폴리티드 트레이닝 데이터의 비율, 즉 언레이블드 트레이닝 데이터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모든 모델의 성능이 저하된다. 네.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딥 SAD는 시파10에서 로버스트한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마 P에 해당하는 값은 그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앱노말 데이터가 몇 %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SVDD 같은 경우는 노말 데이터가 거의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증가할수록 모든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는 게 원래 기대하던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조금 앞서 살펴본 것과
다른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각 성능이 나타내는 포인트들은 10개의 노멀 클래스 각각과 이제 10개의 시드 총 100개를 해가지고 AUC의 평균을 구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레이블드 데이터 안에서 앱노멀 클래스의 개수를 변경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만약에 개수를 2개로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1이 노멀 클래스이면 나머지 9개 중에서 2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실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시드를 정해서 그거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10번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것들은 다 앱노멀 클래스 1개 그리고 노멀 클래스 1개를 기반으로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 지금 이 세 번째 시나리오만 그 앱노멀 클래스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앱노멀 클래스가 증가할수록 대부분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딥SAD는 10파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그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두 번째 텀, 즉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텀에서는 그 앞에 에타라는 그 개수가 있어서 레이블드 데이터의 로스와 그리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로스를 어떤 비율로 이제 반영을 할 건지에 대한 값들을 정해 주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타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타를 0.02부터 100까지 설정하면서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하이퍼 파라미터 변화에 로버스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오브젝티브 펑션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